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냥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면 2월 설쯤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베트남으로.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좀 더 있다가는 생각이 기억들이 안 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카메라를 켰어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려야 좋을까 하고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 이걸 보고 좀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2월 13일에 출발을 해서 베트남 시간으로 21일 11시 55분 밤 비행기로 총 완전 꽉 찬 8박 9일 베트남 여행을 했어요. 저는 비에젯이라는 베트남의 저렴한 항공을 이용했고, 비에젯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비에젯에서는 아무것도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물도 안 주고 음료수는 당연히 없고 당연히 기내식도 없습니다. 물을 먹고 싶다 하시면은 그 자리에서 주문이 가능하고, 기내식은 그 전에 예약할 때 사이트에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드시면 되겠고, 물이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달러나 베트남 돈으로 비행기 안에서 구매해서 마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쌀국수 컵라면 같은 것도 팔더라고요. 그 비행기에 앞에 이렇게 놓여있는, 꽂혀있는 그 책자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를 아무것도 신청을 안 해가지고 쫄쫄 굶고 왔지만, 꼭 여러분들은 시간 확인하셔서 배고프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서 잘 여행의 시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에젯에서 또 중요한 게 수화물인데, 아무래도 저렴한 항공사다 보니까 기내에 가지고 가는 거 별개로 큰 물건들은 위탁 수화물로 붙이잖아요. 우리가 그 수화물은 제공을 하지 않아요. 그것도 역시 제공을 하지 않아서 저랑 친구랑 둘이 갔기 때문에 한 명은 신청을 안 하고 한 명은 15kg 신청해서 한 4만 원 정도 추가를 했었습니다. 4만 몇천 원? 그래서 그걸 추가해서 갈 때는 좀 널널하게 하고 간 다음에 올 때는 서로 이렇게 나눠서 분배를 잘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내에 가지고 가는 캐리어는 7kg까지 가능합니다. 그거는 꼭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위탁수화물을 신청하셨다 그러면은 키로수별로 가격대가 달라지니까 꼭 확인하시고 신청 꼭 미리미리 하시길 바래요. 그 자리에서 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돈이 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저의 여행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거냐면, 지금 비에젯 항공사는 얘기했고, 숙소, 그 다음에 저희는 호이안, 다낭을 갔기 때문에 호이안에서 가야 될 만한 것들하고, 그러니까 해봐야 되는 그런 관광, 그 다음에 맛집, 유명한 맛집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저의 추천? 약간 그런 거. 그 다음은 다낭에 또 관련된 여행 정보, 맛집, 유명한 집. 그러면 이제 저희 숙소를 말씀드릴 건데, 저희는 8박 9일이어서 4박 5일씩 두 군데로 나눠서 묵었어요. 4박 5일은 호이안에 있고, 또 나머지 4박 5일은 다낭에 있었거든요. 호이안에서 머물 때 4박 5일은 신세리티라는 가성비로 유명한 호텔이었고, 그 다음에 다낭은 다이아라는 호텔에서 머물렀습니다. 신세리티에는 수영장이 있었고 다이아에는 없었어요. 호이안에서는 뭔가 좀 더 휴양의 느낌이 많이 나서 쉬는 겸 수영도 할 겸 해서 수영장이 있는 곳을 고른 거고, 그 다음에 다낭에서는 뭔가 자주 돌아다닐 것 같아서 시내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돌아다닐 것 같아서 굳이 수영장은 필요 없을 것 같다, 싼 데로 가자 해서 다이아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가격은 신세리티에서 2인 4박 5일 동안 약 2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 호텔에서 2인으로 4박 5일 정도 묵었을 때는 11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세리티를 말하자면, 신세리티 호텔은 조식 포함되고, 그 다음에 조식이 뷔페식이라서 쌀국수도 있고 반미도 있고 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층에 바가 있어서 원하시면 거기서 술을 마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호텔에서 픽업을 해줘요. 공항에서 픽업을 해주는 건 아닌데, 호이안에서 유명한 안방비치랑 올드타운 쪽에 지정된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셔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안방비치 아니면 호텔에서 올드타운 이렇게 갈 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2인에 이 가격이면 아주 저렴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 다이아 호텔은 위치가 너무 좋아요. 일단 한시장 유명한 데 아시죠? 다낭 한시장까지 한 5분? 7분? 이 정도 걸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핑크 성당, 예쁜 성당이 유명한 게 있는데 거기랑은 진짜 한 3분 거리? 바로 건너편에 있어가지고 자리 위치적으로는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너무 싸니까 2명에 4박에 11만 원이면 반띵하면 한 명당 55,000원,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 조금 넘는 돈으로 조식까지 포함이라는 거. 뷔페식은 아닌데 여러 가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뭐 에그 베네딕트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베이컨이랑 후라이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쌀국수도 있고. 여기 쌀국수가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장님 같은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약간 아저씨? 그분이 계신데 그분 한국말도 하고 일본어도 하시고 막 중국어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어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사실 이 가격이면 그냥 이 정도면 만족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화장실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한 명당 하루 자는데 11,000원꼴? 12,000원꼴이면 솔직히 그냥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숙소는 한국에서 예약은 하고 갔는데 아주 만족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게, 만약에 나는 숙소에 한국인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신세리티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신세리티는 그냥 다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아침 먹을 때는 여기가 한국인가 싶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상관이 없어서 했지만, 만약에 혹시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이안에서 많이들 하시는 게 있거든요. 코코넛배를 타시고, 그 다음에 올드타운 그 투봉강에서 배를 타면서 소원초를 띄우는 그런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호이안에는 거의 대부분 그걸 하시고, 저는 근데 4박이 그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4박이 다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코코넛배는 못 탔는데, 그 투봉강에서 배 타면서 소원등 띄우는 거는 친구와 해봤습니다. 그건 오래 걸리지도 않았고, 올드타운을 거기 가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많은 호객 행위를 당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너무 높게 부르는 곳은 가시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가서 흥정을 직접 했기 때문에 싸게 했습니다. 제가 얼마에 했는지 한번 적어놓은 거를 볼게요. 저는 소원동 2개까지 포함해서 20, 100, 1000만, 10만 10만 동에 탔고, 배 타는 거 한 10분 정도 태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팁을 드려야 되니까 베트남도 팁 문화가 있는 곳이라서 거기는 달러가 훨씬 크기 때문에 1달러를 드렸습니다. 총 동으로 계산을 하자면 12만 동이 들었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0원 정도에 사진도 건지고, 소원도 미신이긴 하지만 소원도 빌고,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거는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다낭이랑 호이안을 둘 다 가시는 분들은 바나힐을 또 많이 알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조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위치상으로 다낭이랑 호이안이 이렇게 있으면 한 요 정도에 있거든요, 바나힐이. 그래서 택시를 타고 주로 이동을 하는데, 택시 투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사전에 아무것도 알아간 게 없어서 어쩌다 보니 조식을 먹다가 어떤 한국 언니가 저기 바나힐 갈 생각이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가지고 같이 연결해 넷이서 택시비를 뽐빠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택시비는 1인당 55만 동 정도로 책정이 됐고, 그때가 떼시라고 해가지고 베트남 설 기간이 있어요. 그때쯤이라서 좀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휴일 가격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호텔 카운터에서도 알아봐 주는데 거기는 자기네들이 떼먹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비싸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 언니가 같이 언니가 하자고 한 그쪽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한 40분 정도, 호이안에서 40분 정도 걸렸고요. 택시 투어를 하게 되면, 그리고 바나힐에서 오래 머무는 편이기 때문에 이 택시를 타고 갔으면
끝나고 돌아오는 시간을 알려주던지 해서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은 거기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나오면 저희를 다시 픽업해서 다시 호이안이든 다낭이든 데려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55만 동에다가 플러스 바나일은 바나일 입장료가 있어서 바나일 입장료가 65만 동, 한 32,500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날 생각보다 지출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택시비에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했기 때문에 개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용했고, 만약에 동행을 구할 수 있다면 둘이 가는 것보다 넷이 가는 게 훨씬 뿜빠이 하기가 좋겠죠?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나일에 관련돼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바나일이 케이블카가 운영되는 게 총 3갈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는 중간에 갈아타야 되고 아니면 쭉 가고 막 이런 건데, 제가 막 하염없이 놀다 보니까 6시가 다 돼갔는데 이제 집에 가야겠다 싶어서 케이블카를 막 찾아다녔어요. 근데 운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갇힌 건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저녁 6시 35분부터 재운행을 한다고, 그때까지는 잠깐 쉬는 타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시간을 꼭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제 추천은 바나일은 그냥 이른 아침에 가셔가지고 어차피 가는 동안 40분 정도 택시를 타니까 이른 아침에 가셔서 해 지기 전에 오시길 바랍니다. 그 브레이크 타임이 있기 전까지. 그리고 거기 음식점은 사실 맛이 없대요. 그쪽에 있는 음식점은.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굳이 비싼 돈 주고, 물론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싸겠지만 굳이 비싼 돈 주고 거기 북적이는 맛없는 밥집 가지 마시고 그냥 일찍 가서 뭘 사가든지 하셔가지고 거기서 먹고, 그 다음에 거기 요깃거리 뭐 꼬치 같은 거 팔거든요. 그런 거 하나씩 드시고, 그 다음에 일찍 내려오셔서 저녁은 더 맛있는 집에 가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또 저녁에 추천드리긴 하는데 제가 또 석양을 우연치 않게 그 브레이크 타임 때문에 보게 됐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싶다 싶으시면 애초에 그냥 저녁에 가시고, 왜냐면 저녁에 가면 사람이 없어서 사진 찍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낮 시간에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진을 찍다가 다른 사람이 잡혀버리는 사태가 발생될 거예요. 그러니까 난 사진 찍으러 간다, 석양도 보고 싶다 하시면 저녁에 그냥 뭐 오후나 이렇게 가셔서 저녁에 내려오시면 되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무난하게 가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오전에 가셔서 오후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이안에서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 안방 비치. 거기는 사실 제가 간 날에는 좀 안개가 많이 꼈었는데 거기도 코코넛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코코넛배가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선베드랑 그거 이용하는 거는 우리나라 해운대 이런 데도 돈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도 돈을 받고, 근데 제가 갈 때는 흐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누워있진 않았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물이 맑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그냥 거기서 점심 먹고 왔거든요. 거기에 유명한 데는 유명한 맛집은 소울키친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뷰가 좋고 뭐 맛있다 뭐 이러던데, 사실 저는 그 옆에 바로 옆집에 있는 곳을 가거든요. 소울키친이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한국 사람이 너무 많고 그 좋은 자리를 선점하지 않으면 사실 거기에서 밥을 먹는 메리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더덱 하우스라는 곳은 그리스풍? 미코노스 느낌? 하얗고 파란 그런 파라솔을 막 해놔가지고 엄청 예쁘고, 거기는 전부 다 자리가 다 트여 있어가지고 누구나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밑광이라는 음식하고 반새우를 먹었는데, 롤 스프링롤을 먹었는데 진짜 여기 맛있어요. 추천. 근데 사실 밑광은 절대 시키지 마세요. 밑광 진짜 별로고 거기에 있는 그냥 돼지 껍데기 튀김만 맛있고 나머지는 그건 밑광은 시키지 마세요. 근데 반새우가 진짜 맛있어요. 꼭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유롭게 맥주 하나 시켜가지고 반새우랑 뭐 스프링롤 하나 씹으면서 받아보는 거 좋잖아요. 근데 물론 저는 날이 별로 굳었지만. 그리고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타이거라는 호이안 바가 있어요. 야시장 옆에 있는 거. 거기는 뭐 휴일 전이나 뭐 토요일 전날 이럴 때 가시면은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12시에 닫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쪽 타이거 바를 인터넷에 치면은 그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 주변에 그 옆으로 쭈루룩 다 바거든요. 막 호객행위를 해요, 거기도. 그래서 뭐 너가 이거 하나 사면은 이 칵테일 하나 사면 칵테일 하나 더 줄게, 아니면 뭐 이 샷을 사면 샷 2개를 더 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거 알아보시고 싸게 드시면 됩니다. 저는 타이거 바도 가고 2번이나 갔고, 그 옆인가 옆옆인가에 있는 바도 많이 갔어요. 근데 막 이렇게 즐기는 거 좋아하신다 싶으시면 유명한 바가 딱 2개 있어요. 거기에 쭈르륵 있는 곳에 미스터 빈 바, 그 다음에 타이거 바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타이거 바에서 가끔 이게 간헐적으로 연다고는 하는데 타이거 바 2가 있대요. 거기는 완전 클럽이라서 새벽까지 연다는데, 그거는 그쪽 바의 뒤편에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직원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호이안에서 유명한 데가 어디가 있냐면 미쓰리. 여긴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되게 맛있다고 그 한국 언니가 엄청 추천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모닝글로리라는 밥집도 있고, 로스터리 카페였나? 호이안 로스터리 머시기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 써놓을게요. 어쨌든 거기가 제일 유명한 데인데, 사실 좀 아쉽게도 미쓰리는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제가 때 기간이어서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가지 못했고, 차 선책으로 모닝글로리라는 밥집을 가자 하고 마음 먹고 갔는데, 모닝글로리 1이랑 2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이렇게 골목에 있으면 1이랑 2가. 근데 2에 줄이 더 있길래 2에 설려다가 그냥 1로 가자 하고 1을 갔어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충격적인 동양인을 차별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일단 2에는 줄 선 사람들도 한국인이 많고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인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1에는 진짜 죄다 백인이더라고요, 서양인들. 그래서 줄 서 있으면서 여기는 진짜 맛집인가 보다, 한국에만 유명한 게 아닌가 보다 하고 설렘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완전 구석탱이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돌아다니는 베트남 남자 알바인지 직원인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주문을 하려고 excuse me라고 했죠. 그랬더니 뭐 다른 일 하다가 딱 쳐다보더니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살짝 기분이 나빴지만, 여기는 유명한 데고 잘 되는 데니까 알바가 힘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도 알바를 해봤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excuse me 지나갈 때 excuse me 했는데, 또 그냥 wait a minute 이러고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때 약간 기분이 상했는데, 그 옆에 저희 옆 테이블에서 먹고 있던 외국인 커플이 excuse me 라고 하니까 바로 달려와서 막 웃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뭘 도와드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지? 우리가 되게 첫인상이 별론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땐 차별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어쨌든 여차저차 불러서 저희 테이블 쪽에 왔는데, 주문을 원래 테이블 앞에서 받잖아요. 근데 비스듬히 이쪽에 이렇게 비스듬히 서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거랑 이거를 달라 얘기를 했는데, 거기 화이트 로즈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로즈를 시키려고 사실 그거 먹으려고 간 건데, 그거를 시켰더니 노 화이트 로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당황해가지고, 그럼 그 아래 덤플링이 써져 있어서 그러면 이걸 줘라 했더니 노 덤플링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2번인가 더 그렇게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되나 보다 싶어서 되는 게 뭐냐라고 묻고 2가지를 시켰는데, 어쨌든 그렇게 주문을 받고 또 유유히 가더라고요. 근데 또 이쪽 옆에 앉은 외국인 부부가 손을 들어서 주문을 또 하셨는데, 그때 화이트 로즈를 시켰나 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I'm sorry 이러면서 진짜 막 이렇게 손을 꼭 이렇게 했어요. I'm sorry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보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동양인한테 차별을 받는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사실 몇 입 먹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또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음식을 갖다 주는데 분짜를 시켰거든요. 분짜가 나왔는데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상에다가 끄트머리 이게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요 끝에다가 툭툭 완전 툭툭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믹스 이래요. 믹스 해가지고 먹으라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맛은 진짜 기억이 아예 안 나요. 거의 먹지도 않았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진짜 사실은 그때 눈물이 좀 났거든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동양인이라서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니까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참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고 분해서 눈물이 다 흘렀고 그다음에 옆에 앉은 커플들이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그게 딱 들리더라고요. 멍 때리고 부들부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여자가 남친한테 저희가 영어를 아예 못하는 줄 알았겠죠? 영어를 못하긴 하지만 뭐 자기가 저런 일을 당했으면 너 방금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도 나도 영어가 좀만 됐으면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이안에서는 썩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근데 호이안 좋았는데 모닝글로리가 별로였습니다. 다른 뭐 베트남 사람들을 비하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베트남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로스터리 커피, 로스터리 호이안 그 집은 제가 거기서 코코넛 커피를 시켰는데 거기는 에그 커피가 맛있대요. 제 옆에 앉은 분이 한국인이었는데 에그 커피를 드시더라고요. 커스터드 같은 아마 느낌일 거예요. 커스터드가 원래 설탕, 우유, 계란 이런 식으로 섞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맛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코코넛 커피는 솔직히 여기는 비추였어요. 여긴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건더기가 많은 커피여서 좀 먹는데 기분이 조금 별로였습니다. 근데 커피는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추천, 초나의 추천 맛집. 저는 저 나름 미식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스스로를. 그래서 자신 있게 맛집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호이안 맛집. 호이안에서 뭐 베트남 음식 맛집은 사실 아니에요. 베트남 음식은 아닌데 여기가 케밥집이거든요. 근데 길 가다가 우연히 본 케밥집인데 이름은 더 케밥 더 케밥 쉑인데 진짜 존맛입니다. 거기에 저는 기본 케밥을 계속 먹었어요. 거기에서 진짜 하루에 하나씩은 먹은 것 같은. 양도 진짜 이만하고 케밥이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이만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감자튀김이 있거든요. 감자도 이렇게 나오는 감자가 아니고 진짜 잘라서 만든 그런 외지 감자 같은 큰 감자튀김. 그리고 거기에 소스가 케찹이랑 칠리 소스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럼 그거를 꼭 섞어서 그 감자튀김에 찍어 드시길 바랍니다. 진짜 맛있고 특히 전 돼지고기 들어간 포크 케밥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또 먹고 싶네요. 진짜 맛있으니까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뭐 베트남 가서 케밥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진짜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진짜 베트남 쌀국수 때문에 가고 싶었는데 이전까지는 전 지금 그 케밥 때문에 호이안에 가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낭에서 유명한 게 사실 한시장이랑 용다리, 또 마트 많이 가시죠. 롯데마트랑 빅시마켓.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미케비치, 바닷가를 따라 있는 나라라서 바다는 꼭꼭 가시고, 그리고 미케비치가 진짜 좋았어요. 저는 안방비치보다 미케비치가 파도가 좀 많이 치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이 치는 편이라서 서핑하기에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서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꼭 가보세요. 계속 파도가 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것도 장관인데 날씨 좋은 날에 가면은 살도 태우고, 저도 엄청 많이 태우고 왔거든요. 살도 태우고 거기 선베드랑 코코넛 시켜서 친구랑 막 하루 종일 누워있고 그랬습니다.
선베드는 선베드 2개에 10만 동, 그리고 코코넛 하나에 5만 동 해서 15만 동으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다낭에서 많이 한 건 없는데 간 데는 한시장, 핑크성당, 용다리 그쪽 한강 따라서 한리버 따라서 쭉 산책을 했었고 밤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마트 턴 거 일단은 한시장은 저희가 갔을 때 또 때 기간이어서 또 안 열었었는데 거의 마지막 날 전날인가? 쯤에 열었더라고요. 몇몇 군데는 닫았지만. 그래서 거기서 아오자이 남자 거 티 하나랑 그거는 싸구려 그냥 그런 거 샀고 그다음에 바지를 하나 샀습니다. 흥정을 근데 막 많이 깎아주는 진 않더라고요. 거기서 어느 적정선만 깎고 정찰제인 데도 있어서 그거는 가서 요령껏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용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한강에 이렇게 있거든요. 한 리버? 거기 따라서 그냥 계속 산책하시면 좋아요. 많이 드시고 계속 산책하시면 그게 남는 거예요. 노래 들으면서 산책하고 사진 찍고 하는 게 남는 거고. 그리고 다낭에선 딱히. 그리고 쌀국수는 포29라는 곳에서 먹었는데 그게 바로 호텔 바로 옆이어서 바로 그 날에 먹었어요. 다낭을 처음 간 날에. 근데 사실 맛은 있거든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베트남에서 로컬 음식을 드시려면 주방을 보지 말거나 직원들이 뭘 하는지 보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막 맛있게 야 진짜 맛있다 이러고 먹고 있는데 여기 직원이 있길래 이렇게 얼핏 봤어요. 근데 쓰레기통 옆에서 수저통을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순간 이랬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으니까요. 저는 그나마 비위가 좋으니까 이 정도지만 비위 약하신 분들은 로컬에서 안 드시거나 길가 있는 음식점에서 안 드시거나 아니면 눈을 감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에 쥐가 너무 많아가지고 쥐 싫어하시는 분들은 발밑 잘 살피시고요. 그리고 반미 해피브레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반미집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친구랑 하나 사서 나눠 먹어봤는데 약간 반미라기보다 그냥 샌드위치? 바게트 샌드위치? 같은 맛이었습니다. 근데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안에 치즈 있는 걸 샀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잘 먹고. 그리고 콩카페는 콩카페 가자 이러고 지도를 보다가 거의 여기 근처인데? 하고 옆을 딱 봤는데 사람이 바글바글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바로 콩카페입니다. 거기가 바로 콩카페입니다. 안에가 자리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원래 바깥에 많이 앉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강이 있으면 거기를 보면서 마시더라고요. 거기서는 라떼였나 프라페였나를 먹었던 것 같은데 맛은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베트남 커피가 맛있습니다. 뭘 섞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쯤에 미케비치 쪽에서 있어가지고 버거브로스라고 되게 유명한 버거집이 있거든요. 미케비치 근처에. 근데 거기를 또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 또 문이 닫아가지고 또 옆에 있는 데를 갔어요. 그 옆에 있는 버거집. 근데 거기도 맛있더라고요. 버거브로스가 어떤 맛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거기 옆에 있던 이름이 또 뭐였지? 이름을 또 적어놓을게요. 이것도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맥주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입니다. 병맥주. 뭐였지? 후다? 아니 후다였나? 라루. 전 개인적으로 라루 맥주가 제일 맛있어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마트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다낭에서 갈 수 있는 마트는 롯데마트랑 빅시마켓이 있어요. 다낭 한시장 여기 있으면 롯데마트는 이쪽에 아래쪽에 있고 여기가 또 한시장이면 이쪽에 빅시마켓이 있어요. 롯데마트는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깔끔해요. 우리나라 그냥 마트 같아요. 홈플러스? 이마트? 그런 느낌? 근데 일단 한국인이 너무 많고 줄을 엄청 섭니다. 그리고 가격이 물론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싼 거죠. 싸지만 빅시마켓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싸요.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뭐 몇 배? 100원 차이? 뭐 이렇게니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여기가 살짝 더 비싸다는 거. 그 다음에 빅시마켓은 어떤 데냐면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마켓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싸고 한국인이 좀 덜해요. 롯데마트보다. 근데 정리가 조금 덜 돼 있다? 왜냐면 물건이 좀 뒤죽박죽 돼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말고는 딱히 저는 나쁜 점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하이랜드 커피 분쇄된 거를 사왔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맛있으니까 한번 사보세요. 그럼 영상이 좋으시거나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